자, 수업 시작할 준비 됐나요? 네! 네, 좋아요. 오늘도 즐거운 자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선생님이 그림책을 하나 읽어주려고 해요. 그림책을 보면서 각 그림책에 나오는 자연 친구들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그림책 읽어보세요. 자연 친구들이 들려주는 봄 이야기. 서울숲에 따스한 봄이 찾아왔어요. 햇님이 살짝 웃자 벚꽃은 분홍빛으로 환하게 피었고 사람들은 꽃길을 따라 걸으며 사진을 찍었어요. 조용히 나무 아래에서 피어난 무궁화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조용하지만 오래오래 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줄 거야. 그때 한강에서는 오리들이 헤엄치며 말했어요. 오리들 여기 있네요.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을 깨끗하게 지켜주면 우리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저 멀리 설악산에서는 바람을 타고 호랑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는 숲속 깊은 곳에 살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점점 사라질지도 몰라. 숲을 보호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나는 오늘도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어. 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 서울숲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꽃이 피고 강이 흐르고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벚꽃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자연도 사람도 서로를 생각하며 지켜주는 사이란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이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걸까요?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야. 지금부터 우리 반 친구들이 직접 서울숲, 무궁화, 한강, 벚꽃, 호랑이, 지리산을 탐구해서 사람과 자연이 맺는 관계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진짜 봄 탐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속에 어떤 자연 친구들이 나왔는지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원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설악산, 그리고 보겸이, 호랑이, 그리고 채은이, 호랑이, 또 지율이, 오리, 도윤이, 벚꽃도 있었어요. 맞아요. 주아, 무궁화도 있었죠. 네, 다른 친구들 다음 기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연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었나요? 한번 기억나는 거 얘기해 볼 친구. 정훈이. 한강은 우리에게? 깨끗한 물. 그죠, 깨끗한 물을 줘요. 좋아요. 그리고 시연이? 산에서는 저희에게 깨끗한 공기를 줘요. 네, 깨끗한 공기를 줘요. 그 다음에 지효. 무궁화는 우리 마음을 오래오래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승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물을 깨끗하게 해줘야 돼요. 마지막, 영준이 한번 해볼게요. 설악산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환경을 보호해요. 환경을 뭔가 보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친구들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람들도 자연 친구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네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같이 공부할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까? 네, 좋아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두 가지 학습 활동을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활동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친구 소개하기. 자, 이 첫 번째 활동 자연친구 소개하기에서는 우리 셋 가구 하나 남기 활동 해봤죠? 네. 셋 가구 하나 남기를 통해서 자연친구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원래 모듬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는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활동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좋아요. 인간과 자연 관계를 밝혀라에서는 우리 멘티미터 앱을 활용해 봤었죠. 그 멘티미터 앱을 통해서 각자의 모둠별로 나눈 이야기들을 생각을 한번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활동이 다 끝나면 우리 오늘 배운 문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꼬마 탐정 여러분, 첫 번째 탐구 주제로 이동할 준비 됐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이동을 시작해주세요. 시작, 출발. 자, 모두 이동했나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첫 번째 탐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세요. 선생님 활동지도 하나 줬죠? 자,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뭐 해야 돼요? 그죠? 활동지에 메모를 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어떤 걸 알려줄지 한번 잘 적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활동 시작해주세요. 시작. 나무, 소나무, 잣나무, 봄비나무 등의 나무들이 살아 이외에도 난쟁이, 북건, 한계적 꽃 등의 고라니나 꽃사슴 같은 동물도 살고 있어서 어리게 살아갈 수 있어요. 호랑이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해야 그래서 호랑이와 사람들은 자연을 지킬 책임이 살아가고 있어요. 철학사는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는 공연을 같이 함께 있는 관계예요. 한 60개는 넘을 것 같아. 얘들아, 어떤 내용 할 건지 다 적어봤나요? 네. 그리고 다른 관계도 한번 찾아보면 좋아요. 설명자가 설명해 주는 거 말고 다른 관계 또 뭐 있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질문 있는 친구들 있나요, 혹시? 10초 남았습니다. 이제 활동 마무리해주세요.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탐구 주제로 한번 이동해 볼 텐데요. 다 이동할 준비 됐나요? 네. 네, 그럼 출발해 주세요. 출발. 네, 두 번째 탐구할 준비 됐나요, 꼬마 탐정 여러분? 네, 그러면 두 번째 탐구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시작. 체험장, 생태숲, 예술공원 같은 들도 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설악산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어울려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질문해. 다 썼어? 한 건데 설악산은 환경이 깨끗한 것 같아. 그래서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탐구 다 끝났지요? 네. 혹시 더 시간 필요한 모듬 있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다시 원래 모듬으로 돌아가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원래 모듬으로 돌아가 주세요. 시작.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듬별로 한번 본인들이 탐구한 주제를 얘기해보고 맨 밑에 보면은 각 자연 친구별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쓰는 칸이 있어요. 그걸 한번 모든별로 아이디어를 모아서 써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시간 3분 주겠습니다. 호랑이 보고. 탐정 있는 사람. 나 연무동이라고 쓰고. 다음 설악산. 잠깐 보내주세요. 네? 넘치게 되고 윤택하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좋아요. 네, 이것도 좋아요. 상징 관계 좋아요. 혹시 다 못한 모듬 있나요? 시간 더 필요한 모듬. 자, 그럼 선생님이 1분 더 줄 테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누구지? 제스 친구 누구야? 이름 뭐만 해줘. 여기 제스 친구. 자,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 모듬 활동 충분히 할 시간 다 되었나요? 네, 좋아요. 우리 첫 번째 활동에서 각 탐구 주제, 각 자연 친구 별에 대해서
별로 탐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눠봐서 모든 별로 각 자연 친구와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한 탐구의 생각을 다 모아야 되죠? 어떻게 모을까요? 그쵸. 우리 두 번째 활동에서 한번 모아볼게요. 두 번째 활동, 인간과 자연관계를 밝혀라 해서 멘티미터 앱을 이용할 건데요. 지금 태블릿 PC 한번 꺼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문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좋아요. 그럼 이거 한번 다 한 단어나 어절로 표현해서 한번 생각 모아주세요. 시작! 벚꽃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봄이 온 걸 느끼죠. 그렇죠. 멋지게 휘날리니까. 그렇죠. 벚꽃이 떨어질 때 멋지게 휘날려요. 계절을 알려준다. 또 우리나라 대표 꽃인 것 같다. 좋아요. 눈처럼 빛난다. 그렇죠. 눈 모양 닮았다고 우리 벚꽃 설명에 써져 있었죠. 핑크색이어서. 분홍색 벚꽃도 있고 하얀색 벚꽃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죠.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네요. 정말. 네. 근데 아름다워서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벚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리고 기쁜 마음도 느끼고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한번 생각 모아볼게요. 지금부터 자, 벚꽃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생각을 모아봤는데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벚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벚꽃이 피면 우리는 봄이 온 것을 느껴요. 벚꽃을 보며 즐거움도 느끼고 다양한 감정도 느낍니다. 이렇게 벚꽃은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알려줘요. 그리고 벚꽃은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예요. 이때 변화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줄게요. 변화라는 것은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계절이 변화하면, 계절이 바뀌면은 기온도 달라지고 옷차림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죠. 자, 우리가 봄이 온 것을 벚꽃이 피면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볼게요. 사람들은 왜 호랑이를 보호해줘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단어나 어절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시작! 멸종위기. 호랑이는 무섭지만 멸종위기다. 보호해야 되는 동물이다. 그리고 생명이니까. 그리고 우리랑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네요. 우리처럼 생명이니까. 네, 좋아요. 생명이니까 보호해야 되고 보호종이니까 해야 되고 멸종위기 동물이니까가 굉장히 많네요, 지금. 좋아요. 네, 여기까지 생각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네, 멸종위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호랑이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호랑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호랑이는 옛날부터 우리 이야기 속에 자주 나오는 힘센 동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숲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을 많이 바꾸면서 그래서 호랑이는 점점 살 곳을 잃어버렸고 그쵸? 그래서 이젠 멸종위기 동물에 처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뭐 해야 할 책임이 있을까요, 얘들아? 보호해야 돼. 그쵸? 보호해야 될 책임, 그리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죠. 호랑이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친구입니다. 이때 보호의 뜻을 한번 볼게요. 보호라고 하면은 잘 지켜 원래대로 보존되게 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랑이가 살 곳도 지키고 호랑이도 지켜야 되죠.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꽃일까요? 한번 한 단어나 어절로 표현해보세요. 시작! 네, 무궁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 대표꽃이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다. 상징. 대한민국 국화이다. 국화의 뜻은 뭘까요? 국화의 꽃이란 뜻이죠. 평화롭다. 대표꽃이라는 의견이 많네요. 전통이다. 아름답다. 한국의 상징이다. 그렇게 무궁화 하면은 우리나라가 떠오르죠.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대표꽃, 대표하는 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우리나라를 특별하게 해준다. 무궁화가 한국의 상징이다. 유명한 꽃이니까. 네, 좋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네요.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꽃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무궁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무궁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국화. 국화라는 것은 나라의 꽃이다. 이런 뜻이에요. 국화예요. 그래서 오래오래 피어나면서 우리 곁을 지켜주는 무궁화를 보면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자, 그래서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떠올리게 해주는 뭐가 돼요? 상징이 된답니다. 이때 상징이란 뜻을 한번 볼게요. 상징은 어떤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 뭐예요? 무궁화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무궁화와 우리와의 관계까지 잘 보았어요.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같이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질문 시작입니다. 설악산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설악산은 사람들에게 어떤 거? 공존이란 단어가 딱 뜨네요. 공존이 뭐예요, 얘들아?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공존을 알려주고 있다. 그치? 건강하다. 우리가 그 설악산에 가면 건강해지는 것 같죠? 그렇죠? 공존입니다. 높은 산이다. 설악산 높은 산이고 공존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네요. 설악산 안에서 다양한 동식물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높은 좋은 공기, 건강해진다, 깨끗하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높은 산. 아까 설명에서 나왔죠? 우리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설악산이. 동식물들이 존재한다. 네, 여기까지 한번 생각 모아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각을 표현해줬네요. 자, 우리 설악산도 한번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설악산에서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한데 어울러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강, 나무, 꽃, 동물, 새, 곤충 등이 다 모여있죠. 이래서 설악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줘요, 얘들아? 공존. 그렇죠. 공존을 알려줘요. 공존이란 거 의미는 뭘까요? 우리 같이 확인해 볼게요. 공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잘했어요.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 공존이에요. 우리 반은 공존 잘하고 있을까요? 네. 네,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더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반이 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 한강은 사람들의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표현해 주세요. 시작. 그렇죠. 물을 줘요. 깨끗한 물을 준다. 씻는 물을 준다. 그렇죠. 아리수가 있어요, 한강에. 그렇죠. 먹는 물이기도 해요. 깨끗한 물, 맑은 물.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다. 물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얘들아? 한강의 다리에 뭐가 달려요? 한강 다리에. 그죠? 버스도 달리고, 한강 다리 위에. 차도 달리고, 교통시설도 있죠, 한강에. 그죠? 지하철도 다니고. 네, 좋아요. 깨끗한 물, 맑은 물, 이 의견이 굉장히 많네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한강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강에서 우리는 뭘 할까요? 그리고 한강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한번 볼게요. 자, 한강은 우리에게 식수, 먹을 물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씻을 물도 제공해줘요, 사실. 그리고 한강 다리에는 지하철, 버스, 자동차가 달려요. 우리는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기도 하죠. 한강 덕분에 우리의 삶은 더 편리해지고 더 넉넉해졌어요. 우리가 이런 한강을 아끼고 지킬 때 한강도 우리를 건강하게 도와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자연과 사람의 돕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한강은 우리의 삶을 더 어떻게 해줘요? 풍요롭게 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풍요롭게. 이때 풍요의 뜻 같이 확인해 볼게요. 풍요롭다 할 때 풍요의 뜻은 흠뻑 많아서 넉넉하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숲과 우리는 어떻게 함께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서울숲에 가본 친구 있나요? 많죠? 그쵸? 우리 주변에 서울숲 있죠? 서울숲에서 뭘 했는지도 한번 적어줘도 좋아요. 동물이 산다. 도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건강하다. 서울숲에 가서. 서울숲에서 자전거를 탄다. 서울숲에 가면 재밌다.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좋아요. 축구를 할 수 있다. 서울숲에서 축구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산책할 수 있다. 그렇죠. 계절을 느끼고 그리고 재미있는 체험학습.
그렇죠. 우리 2학기 때 현장 체험학습을 서울숲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숲에서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숲에서 우리 서울숲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서울숲으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고 그곳에서 걷고 또 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사람들은 서울숲을 소중히 여기면서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서울숲은 우리에게 맑은 공기와 쉼터를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서울숲은 우리는 서로 지켜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서울숲은 우리의 어디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일상 속에 함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때 일상이란 뜻은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뭐가 있어요? 자연, 서울숲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두 번째 활동 마치고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태블릿 PC 자 정리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열심히 한번 각 자연 친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자연 친구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나눠봤어요. 자, 그러면 오늘 탐구한 내용들을 살펴보니 인간은 자연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한번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신우 얘기해보세요. 공존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지민이? 서로 도와주면서. 윤호? 필요한 물건들을 줘요. 필요한 물건들을 준다. 뭔가 깨끗한 물도 주고 한강 같은 경우. 하경이? 그렇죠. 우리는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가은이? 함께 도우며 살아간다. 원태? 서로 힘을 나누면 살아간다. 정훈이? 그 나무는 네. 우리에게 산소를 줘가지고 산소를 줘야. 네.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또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연을 그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도윤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종이를 아껴 쓰고 네. 분리수거하고 잘하고 네. 물도 아끼고 종이도 좋아요. 종이를 아껴 쓰고 분리수거를 잘해야 된다. 물도 아껴 써요. 물도 아껴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주아? 밖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좋아요.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줘요. 그렇죠. 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야 돼요. 먼 곳은 네. 걸어가거나 네. 자전거를 타고 자동차 사용을 줄여요. 네, 좋아요. 먼 곳은 걸어가거나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 진환이. 만약 먼 곳은 가까운 곳은 걸어가고 먼 곳은 차 같은 거 말고 버스 같은 거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군요. 좋아요. 수연이. 분리수거를 잘해요. 분리수거를 잘한다. 네, 모두 잘 대답해서 지율이 마지막으로 해볼까요? 지율이. 네, 물을 쓸 때는 네. 꼭지를 잠궈놓고 네. 물을 쓰지 않을 물을 쓸 때는 네. 물을 쓸 때만 물을 사용해요. 네, 좋아요. 물을 쓸 때만 물을 사용하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아껴야겠죠. 바닥에다 버리지 않아요. 네, 쓰레기 바닥에 버리지 않고. 전기를 아껴 쓰고 나무를 베지 말고 숲을 파괴하지 말아요. 좋아요.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이 해야 할 일 우리 집에 가서 잘 실천할 수 있겠나요? 네. 학교에서도 잘 실천할 수 있겠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런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오늘 알아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느낀 점에 대해서 모든 친구들과 줄줄이 말하기로 한번 발표를 해볼 거예요. 자, 모든 활동 시작해주세요. 시작. 오늘 느낀 점. 네. 가까운 곳은 걸어가고 먼 곳은 대중교통을 타고 갈 거예요. 오늘 말한 자연들은 다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근데 이건 왜 설치한 거예요? 너희들 목소리 잘 들리라고. 자, 다 이야기해 보았나요? 네. 자, 아직 더 시간 필요한 친구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전체랑 한번 공유해주고 싶은 친구 있을까요? 분리수거 잘할 거예요. 또 우리가 자연과 얘들아 멀리 떨어져 있어 아니면 밀접하게 같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네, 한번 그러면
자, 지우가 발표해볼까요? 저는 그냥 쓰레기를 아무 때나 쓰고 네. 그냥 쓰레기 그냥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버렸는데 네. 이제는 쓰레기 줄이고 네. 분리배출 잘해. 분리배출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아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볼 친구. 저요. 윤호 한번 얘기해볼까요? 호랑이가 지금 멸종위기에 처해가지고 네. 우리가 호랑이를 많이 보호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호랑이 잘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 느꼈고. 채은이? 네. 네. 그렇죠. 공기들이 안 좋아져서 숨을 잘 못 쉬죠. 채야? 나무를 아끼고 아끼고. 전기도 아끼고 아끼고. 그쵸? 하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이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랑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예요. 그걸 느끼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국제 공동 수업으로 교류하고 있는 호주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 다른 자연 환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잘 해보았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우리. 잘했어요, 오늘.